항상 대한민국에 정확하고 빠른 소식을 알리기 위한 시스코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최근 방산 무기에 관해 정보가 많은 폴란드 네티즌들 사이에서 폴란드의 KF-21 전투기 도입 방안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폴란드 공군 조종사들까지 함께 KF-21 전투기를 도입하자고 입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가 최근 KF-21 전투기 대신 프랑스산 라팔 전투기 구매를 확정지어 논란을 만들자, 차라리 폴란드와 더욱 견고한 협력 체계를 갖추고 추후 KF-21 전투기 같은 최첨단 전투기 수출을 허가함으로써 한국과 폴란드 두 국가의 동맹 관계를 매우 돈독하게 하자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오늘은 KF-21 전투기를 도입하고 싶다는 폴란드 공군과 폴란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전투기 조종 교육받고 폴란드로 복귀하는 3명의 조종사들이 마지막 훈련을 마치고 소감을 밝혔는데요. 그동안 대부분 폴란드에서 오래된 미그 전투기를 조종했던 베테랑 조종사들로, 폴란드 파일럿이 실제로 대한민국이 만든 FA-50 경전투기를 어떻게 평가한지 공개되면서 폴란드 공군에서도 곧 도입될 전투기의 성능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48대의 FA-50 경전투기를 대한민국에서 도입하기로 최종 결정했는데, 이번 7일 마침내 폴란드로 향하는 첫 번째 1호기 출고 행사가 개최되면서 올해에만 12대의 FA-50 경전투기가 폴란드로 향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당장 한국에서 새로운 전투기가 온다는데 폴란드에서도 이를 위한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폴란드의 베테랑 조종사들을 한국에 보내 기종 전환 훈련을 받기로 한 것인데요. 폴란드 공군은 미국에서 들여온 F-16 전투기 50여 대를 보유하고 있지만, FA-50 경전투기 훈련 교관 임무를 띠고 방문한 조종사들은 미그 29 전투기를 수천 시간 운영했던 소령급 인원입니다. 이들은 FA-50 경전투기에 직접 탑승하면서 적응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미그 전투기에 비해서 빠른 기동성과 조종사 임무를 보조하는 첨단 항공전자 장비의 성능으로 인해서 한국산 전투기 프로세서의 강력한 인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폴란드의 베테랑 조종사들이 미국에 파견되어 조종사 훈련을 받은 이후 대한민국에서 훈련을 받은 교육 수준이 미국 공군 못지않은 뛰어난 훈련 과정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공군은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교육 훈련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는 걸로 유명한데요. 폴란드에서 파견된 조종사들은 FA-50 경전투기 훈련 시뮬레이션에서 교육 훈련이 체계적이고 최첨단의 훈련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는데, 한국 공군 교관들이 7주간의 짧은 시간에 모든 정보를 교육하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교육해준 것에 감동받았다고 전했습니다. 현실적으로 폴란드는 FA-50 경전투기를 수령받자마자 곧바로 전투 모드에 돌입하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며, 동시에 폴란드 내에서 자국 공군 조종사들을 원활하게 교육시켜 100% 숙지를 시켜줘야 하는데요. 폴란드 조종사들은 FA-50 기종을 훈련받으며 옆에서 비행하는 KF-21 전투기에 대한 욕심이 생겼습니다. 이미 폴란드 정부 측에서는 대한민국이 개발하고 있는 KF-21 전투기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내는 것이 알려지면서, 공기저항의 스텔스 형상에 물 흐르는 듯한 기체의 전투기는 조종사라면 누구나 몰아보고 싶은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데요. 게다가 폴란드의 국영 방산업체 대표가 단순히 전투기를 도입하는 수준을 넘어 공동 개발까지 논의했다는 보도가 나가면서 그 가능성이 점점 더 올라갔고, 올해 안에 양국 간의 협의를 통해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폴란드의 전투기 공동 개발을 이해하려면 우선 급박하게 돌아가는 폴란드의 외교적 상황에 주목해야 하는데요. 현재 폴란드는 유럽의 최전방으로 불리며 유럽연합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강국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등 쪽에서 다가오는 거대한 당대국의 위협에 맞서 폴란드라는 국가가 유럽에서 생존하려면 더욱 강력한 국방력을 위해 노후화된 무기들을 퇴역시키고 최신형 무기들을 추가로 보유해야만 합니다. 이 발언은 폴란드 국방장관이 나토 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인데요. 실제로 회의장에서 선언한 내용처럼 폴란드의 국방장관은 한국까지 방문해
전차 공장과 자주포 공장을 시찰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방산기업들도 역시 이것을 보답하기 위해 FA-50 조기 출고와 KF-21 전투기의 해외 수출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또한 나토라 불리는 유럽연합이 한국산 무기 구매를 위해 지원해지는 추가 예산을 포함 기존에 있던 폴란드의 국방 예산을 합하여 여러 가지 다양한 한국산 무기들을 구매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마련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전으로 들어가면서 군사력을 급격히 증가시켰는데 최근에 벨라루스의 러시아 핵미사일과 전투기 배치가 본격화되면서 위기감을 피부로 느끼고 있기에 한동안 속도를 못 내던 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이 속도를 높여가며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폴란드 공군은 특히 러시아 공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크게 약화되지 않고 전력의 대부분을 유지하고 있어 상당한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3,000대 이상의 전술기와 대규모 장거리 폭격기 전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러시아 공군은 언제라도 벨라루스에서 폴란드 공군과 충돌할 위험이 높아지고 있고 폴란드에서는 지금보다 더 강력한 전력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폴란드는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공군력 증강 사업에 미국의 대표 전투기인 F-35 스텔스 전투기를 40여 대를 도입 결정했으며 초창기 버전인 F-16 전투기를 개량하는 사업까지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납기를 가진 대한민국을 통해 FA-50 경전투기 48대를 도입해 F-16 전투기의 수준으로 끌어올려 본토에 대한 방어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는 분석인데요. 그러나 F-35 스텔스 전투기는 미국에서도 부담스러울 정도로 비싼 운영비가 소요되기에 무작정 수량을 늘리기도 어렵고 또 미국에서도 원하는 대로 판매를 안 하기에 대한민국이 개발하는 KF-21 전투기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인도네시아와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KF-21 전투기 프로젝트가 분담금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내지 못해 사업에서 탈퇴하게 되면 자신이 그 공백을 메울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이를 통해 KF-21 전투기의 블록2 버전이 본격 진행되면 폴란드가 현지 생산을 조건으로 첨가해 블록2의 수출에 대한 리스크가 높아지는 것도 상쇄할 수 있고 KF-21 전투기가 이미 다양한 성능을 입증해 성공하자 확신이 생겼을 겁니다. KF-21 전투기의 경우 규모의 경제를 통해 생산 라인을 추가적으로 늘려 전투기의 물량을 증가시켜야만 부품 다변화와 가격 하락을 통해 성능과 가성비의 경쟁면에서 최종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되는데요. 고로 폴란드에서 희망하는 공동 개발에 대한 부분도 이번 인도네시아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국제적인 계약과 적절한 합의를 통해 진행된다면 개발비 절감은 물론 원만한 수출 계약까지도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스코크입니다.